안녕하세요. 고용노동법 똑똑하게 알고 똑똑하게 해결하자 CCBB의 MC를 맡은 정영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저희 적이죠. 아유, 우리 동침하는 거잖아요. 네, 알바생 대표 동현 씨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하나를 하면 둘까지 하는 남자 만능 알바 서동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유, 저는 진짜 만능 알바죠. 네, 우리 전문가 네, 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네. 노무사 최신혜입니다. 얘기가 아주 주옥 같은데 네. 이게 듣다가 이제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필요한 얘기라는 거. 저희 이제 CCBB에서는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고용 노동 분쟁 사례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고 꿀팁까지 팍팍 드릴 예정이니까 사장님들 특히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사장님, 정 사장님 오늘은 흥분하지 마시고 릴렉스, 이너 피스.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초반에는 릴렉스해요. 세상 착한 사람이야. 이거 그대로 가야죠, 사장님.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원래 사장은 착했다. 세상에 나쁜 사장 없다. 착했다 원래. 이 세상에 나쁜 사장은 없다. 이제 스타트가 되는 거지. 여기 괜찮아요. 얼마나 좋아지고. 맞지, 지금 너무 좋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이 분위기를 몰아서 차분하게 오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바생 해고 문제입니다. 야, 제목 너무 좋다. 제목이 너무 좋아요. 벌써. 자, 일단 큰 사고를 친 알바생 때문에 와우.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사장님의 사연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할 얘기 또 많아지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좀 고용노동의 분쟁 사례 중에서 좀 해고 이게 제일 많아요. 정말 고용노동부 가면은 해고 때문에 많이 조금 진정을 많이 제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전화를 받았어요. 자문사 대표님이 이 직원 잘라도 되냐? 와. 진짜 솔직히 따뜻하다. 근데 이게 제일 많더라고. 그렇죠. 자르는 거. 아니 해고 문제 거기에 플러스 못 받은 임금, 퇴직금 맞아요. 이런 거. 맞아요. 제가 고용노동부를 한 3번 갔다 왔어요. 네. 이미 깔끔하게 해결은 했지만 주변에서 얘기를 엄청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들리는 얘기가 잘랐다 돈 이런 거밖에 없어요. 안 줬다 못 받았다.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 알바생,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넌 알바생 입장으로서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또 임금 문제도 있고 해고할 때 또 언제 된다 안 된다 뭐 안 돼 뭐 빨리 너 나가라 할 말 많습니다. 이거는 뭐 그 사연이랑 상관이 없이 네. 원래 세상에 좀 불만이 많아요. 저는 행복한 남자.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배달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사장입니다. 원래는 분식점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손님이 많이 끊겼고 자연스럽게 배달 전문으로 업종을 변경을 했는데 다행히 자리를 잘 잡아서 성공한 케이스가 됐습니다. 저희 가게의 주력 메뉴는 떡볶이고요. 배달의 평점 4.9. 오, 높다. 저희도 4.9입니다. 어. 를 기록하며 맛집 랭킹에도 올라가 있는데요. 이제 뭐 자랑하자면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겠죠. 코로나 때문에 아예 장사를 접는 분들도 많았는데 저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상하게 배달 주문이 조금씩 줄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 한두 달 전부터 배달이 조금씩 주는 것 같은데 그 이상하다. 리뷰가 더 좋아지는데 왜 이러지 이거? 요즘 그 코로나 풀리면서 외식이 잦아지면서 전체적으로 배달 주문이 줄었대요, 사장님. 저희 가게는 그래도 동네에서 유명한 배달 맛집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아질 겁니다. 그렇지. 제가 걱정을 할 때마다 옆에서 저를 위로하던 알바생. 2달 전쯤 새로 뽑았는데 선해 보이는 인상에 싹싹해서 제가 여러모로 챙기고 예뻐하는 친구였습니다. 사장님 파이팅해요 오늘도. 불편하다. 그런데 얼마 후 저는 정말 뜨악할 진실을 알고 말았습니다. 그 알바생이 저 모르게 배달 플랫폼으로 온 주문을 자기 마음대로 취소한 뒤 와우. 모른 척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건가요? 야, 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다 취소를 한 거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되게 주문이 많을 때 몇 번, 한두 번 정도 그런 건데 이렇게 누적될 줄은 몰랐어요. 야, 너 그거 모르냐? 이유 없이 그 주문을 취소당하면 사람들이 다신 그 집에 주문을 안 해.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몰라?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거 진짜 얼마인데. 알바생은 자기 잘못은 시인을 하고 눈물로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 갓. 시끄러. 자, 바쁠 땐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기에는 누적 주문 취소 건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몇 건이길래? 배달만 하는 집이죠, 이 집은. 네. 이번 달만 해도 총 30건이 넘고 오. 그럼 무조건 하루에 하나 이상이라는 얘기예요. 네. 피해 금액도 따져보면 적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더 큰 문제는 볼 일이 있어서 잠시라도 매장을 비우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지죠. 이미 그 알바상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 났습니다. 내보내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알기로 알바생을 해고할 때 한 달의 말미를 줘야 한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걸까요? 시시비비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장님, 릴렉스, inner peace. 5분 전에 사람이 착했다고. 이거를 지금 자를 수 있냐, 자르면 안 되냐, 이거를 이제 물어보는 부분인데 맞죠? 이거 완전히 대형 사고고 하장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까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완전 막 고의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막 한 따져봤을 때 하루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막 하루에 막 5개, 6개 들어오고 다 자른 게 아니다 보니까 요 정도는 뭐 아, 이게 누적됐으니까 많아 보이는 거지. 고의가 아니다? 고의는 아닌 거. 왜냐면 고의가 또 아니다? 배달이 많다 보면은 느껴지면 또 평점 또 안 좋게 준 사람 있으니까 또 착한 마음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실수다. 실수다. 그럴 수도 실수가 있죠. 계속되면 잘못이 됩니다. 잘못이 계속되면 구속이 돼요. 일단 그 배달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배달이 쫙 밀리면 맞아. 솔직히 못해요. 못하지. 그때는 배달을 보통 많이 내려놓죠. 한 2시간 정지, 1시간 정지. 이렇게 하면 사장님들이 봤을 때는 가게는 뭐 밀린 주문을 빼는 거고 고객님들은 아 약간 뭐 바쁜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예 취소를 시켰잖아요. 재구매가 안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취소하면 재구매는 안 돼요? 금방 떠서 안 하지. 이제 뭐야? 배짱 장사해? 못했어? 왜 취소시켜? 이유가 없는데? 기분이 안 좋잖아. 가장 서비스의 기본이 그 뭐지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건데 이유 없이 툭 잘라버리면 누가 하냐 이거죠. 살짝 흥분을 했는데 제가 중요한 게 이제 그 직원과 알바생과 사장님의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 그렇죠. 그렇죠. 요새 좀 이렇게 주변에 이런 좀 사장님들이 좀 많아요. 좀 배달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는 맞아. 알바생들이 좀 몰래 사장님 몰래 좀 주문을 취소를 하고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2-30건이긴 하지만은 사장님 모르게 한 거 만약에 알았던 것까지 몰랐던 것까지 다 합쳐보면은 훨씬 더 많겠죠. 엄청 많죠. 피해액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가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네. 강남역 부근에서 파스타 하는 가게가 있었어요. 파스타 가게? 근데 이제 대량 주문이 들어오는데 오전 11시에 네. 파스타 85개가 들어왔어요. 85개요? 오전 11시인데? 뭐 그러니까 하는 뭐 곳인데? 1시까지 달라. 1시까지? 주방에서 이제 맞아. 주방 알바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85개를 하려면 이거 어떻게 와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주가 돼서 60개가 또 들어왔어. 오 와우. 대박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 들어왔을 때 이 사장님이 안 계셨거든요. 네. 거기 내가 이거 취소시켰어. 몇 개 들어왔었는데? 그때도 한 60. 60몇 개 들어왔어. 와. 그러니까 80개 한번 딱 치니까 어느 정도 힘든지 아는 거야. 그렇지. 이미 면을 80개를 이렇게 친다면 힘들어. 면인지 어디든지도 몰라 막 치는 거야 이거를. 내가 소스를 붓고 있어. 네, 오겠다가 막. 힘들어서 한 번 하고 다음에 하고 또 들어오니까 이거를 취소를 시킨 거예요. 너무 근데 힘들어. 정말 중요한 거 사연처럼 그 다음부터 주문이 안 들어옵니다. 야, 11시부터. 아니 그 다음부터 주문이 이제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그 고객은 이유 없이 취소를 당한 거예요. 똑같이 안 들어와요. 이런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출이 이 정도 덩어리가 크면 솔직히 규모가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해고를 못 한다? 해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럼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죠. 오인. 오인 되게 왜 이렇게 오인을 좋아해? 왜 이렇게 오인이야? 왜 이렇게 좋아해? 네, 5인 미만 사업장이다 라고 한다면은 당장 내일부터 그만두라고 해도 돼요. 사람 저희는 몇 인이죠? 저희는? 우리 혼자 일하지 않나? 근데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라고 한다면 이때 해고의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서 다 정당해야 되는데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해고 사유에는 맞을 것 같아요. 정당하고. 그쵸? 근데 절차는 이제 뭐 근로계약서 상에
해고 사유 통보를 뭐 일주일 전에 해야 된다. 뭐 아니면 해고를 어떤 절차를 가지고 한다. 이런 게 쓰여 있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근로계약서상에 적힌 대로. 그렇죠. 아니면 취업규칙에 적힌 대로. 만약에 이 절차를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조금 문제를 일으킨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부당이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사유 그리고 또 절차 양정에 의해서 세 가지 모두 다 정당해야 된다는 거. 삼박자가 다 맞춰야 돼. 그렇죠.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또 결론적으로 좀 보자면은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약간 5인 미만 사업장 같아요. 그쵸. 한 분밖에 없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이분 같은 경우에 3개월 미만 근로했다고 하니까는 네. 즉시 해고가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3개월 미만 근로자이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을 안 주셔도 돼요. 네. 해고 예고 수당이에요? 예, 해고를 하려면은 5인 미만 사업장들 같은 경우에도 즉시 해고는 가능하지만은 네. 해고하기 한 달 전에 통보를 하셔야 돼요. 미리. 네, 아니면은 해고 예고 수당 한 달치 급여를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한 달치 월급을 주셔야 돼요. 주면서 네, 나가라.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 하려고 했다면은 주머니에서 한 달치 한 월급 달치 주셔야 돼. 월급을 주고. 그렇죠. 일은 안 하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3개월 미만 근로자다. 네. 그리고 만약 이 직원처럼 이 사례처럼 직원처럼 고의로 막대하게 재산상 손해를 사업자한테 끼쳤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해고 예고 수당 안 주셔도 됩니다. 아, 그때는 그렇죠. 그럼 제가 만약에 1년 막 2년 이상 근무했어요. 네. 이렇게 고의로 또 사건을 벌였어요. 네. 그럼 예고수당 받나요? 못 받나요? 안 주셔도 되죠. 이렇게 고의가 들어가면은. 그죠. 예, 넌 고의로 이렇게 하고 받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고의가 아니었으니까. 전 실수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입장이라고 맞아. 그렇죠. 생각을 하실 텐데 더 중요한 거. 음. 이제 이 친구 때문에 죽는 같은 게 다 누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네. 이거 보상 같은 거 못 받습니까? 이 근로자분이 네. 이제 조금 직무 수행 과정에서 근로 의무나 그 부수적인 의무를 위반해가지고 회사한테 좀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쵸. 라고 한다면은 민법 제 39조의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네. 민법 제 750조에 좀 불법 행위 요건이 갖춰졌다라고 한다면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다라고 할 볼 수 있어요?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이번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조금 좀 바쁜 틈을 타서 고의로 네. 지금 주문 취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고의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거잖아요. 네. 이때는 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알바생 입장에 봤을 땐 사실 실수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알바생이 벌면 또 얼마나 번다고 사장 떡볶이 들어가 얼마 벌 것 같아요.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면은 좀 마음이 좀 안타까운 사연인 것 좀 같은데. 그런 것들 그런 의견들도 조금 인정이 되기도 해요.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떤 중요하죠. 네, 그래도. 이해가 되기도 하죠. 이제 다만 어. 이제 왜 회사가 직원들을 사용을 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에 수반되는 이 경제적인 리스크 이런 것들 책임들을 조금 감수해야 된다.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이렇게 지게 근로자한테 지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맞죠. 어느 정도는 조금 감안하고 전액을 또 배상하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라도 반도 많을 수도 있죠. 뭐라고? 돈 안 줄 생각인데 지금. 그냥 집에 갈 건데. 아니야. 근데 이 손해배상 책임도요. 네. 그 사업주분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죠. 재산상 손해가 어느 정도였는지. 맞아. 이거 솔직히 입증하기 쉽습니다. 네, 이거. 그쵸. 딱 띄면 나오니까. 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제 커피숍이었는데 네. 거기 매니저분이 매일매일 빵을 훔쳐가는 거예요. 뭐라고요? 집에. 빵을 훔쳐간다고요? 네. 장발장인데요. 이거? 매일매일 빵을 훔쳐가는 거예요. 그거를 사고가 너무 많아. 그거를 이제 사업주분이 CCTV로 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지금 절도나 이런 걸로 조금 네. 좀 민사상 손해나 이런 거를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어. 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장님 이거 빵을 몇 개를 언제 이거 가져갔는지 다 증거를 수집을 하셔야 된다. CCTV 보다가 눈이 나와요. 근데 그 1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빵 훔쳐갔다고요? 그러니까 보통 매니저니까 CCTV가 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1년 동안 이 매니저를 너무 믿었던 거죠. 이 사장님이. 이 집 빵이 맛있나 보다. 네, 맛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재고 근데 이거 체크를 하지 않나? 안 했던 거예요. 이게 또 이 사장님이 처음으로 커피숍을 오픈을 하신 분이시다 보니까 재고 파악도 안 하시고 매니저한테 맡긴 거구나 그냥 다. 그렇죠. 어차피 못 받는 돈이면 네. 그냥 우리 빵이 맛있었구나. 근데 결국은 그 생각을 하세요. 사장님도 이런 손해를 좀 입증하기 어려워서
경찰서에 신고를 못했다. 그러니까 현대판 솔직히. 장발장이네요. 이게 그 피해 난 거는 대충 어느 정도인지 알겠는데 네. 제3자가 봤을 때 맞아. 이게 문서상으로 이렇게 났다 이거 솔직히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례 같은 경우도 네. 주문이 20-30건 취소된 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지만 네. 그로 파생돼가지고 더 이상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건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 솔직히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것도 좀 그렇죠. 네. 맞아. 원래 뭐 단기 손님이었다, 네. 단발성 손님이었다면 또 할 말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나 알바생이 가게에 잠깐 있으면 개인적인 볼일 보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 네.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 끝나는 거죠. 요새 그래서 사장님들 CCTV 다 달아놓고 매일매일 체크하세요. 밖에 잠깐 나갈 때도. 뭐 그렇죠. 불안해서. 맞아. 그러면 밖에 나가서 일을 못 봐. 이거. 자, 일단 사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도 근무 태만이나 알바생 이 태도에 그 태도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약 종료를 하고 싶어하는 사장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죠. 막 일 열심히 안 하고 대충 하고. 기본적으로 일단 지각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지각 진짜 많아. 전 지각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해서 늦었는데 뭐 미안한 것도 없고 늦었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개인 볼일 보다가 시간 때우고 가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맞아. 근데 주변에 이제 비슷한 건들도 많은데 어떤 경우가 하나 있었냐면 알바생이 말투가 너무 퉁명스러운 거예요. 오셨어요? 네, 주문해요. 네, 가요. 이런 느낌으로. 해봤네. 해봤어. 저는 진짜 친절해요. 이제 그 직원들의 가장 기본 짜증이 뭐냐면 손님이 들어왔을 때 눈을 안 마주치고 인사를 하죠.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제가 다 해봤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손님이 딱 왔는데 얼굴도 안 보는데 말투까지 좀 퉁명스럽네. 굉장히 불친절할 수 있죠. 그렇죠. 가장 기본이 서비스가 이제 기반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경우에는 말투가 퉁명스럽다. 이래서 해고를 할 수가 있나? 말투가 퉁명스럽다라는 거 약간 좀 주관적인 관점이잖아요. 맞아. 너무 주관적이에요. 네. 좀 전에 이거 공감되셨어요? 나만 주관적인 거야. 아니 근데 누군 그쵸. 또 잘 볼 수 있으니까. 이 말투가 좀 퉁명스럽다. 이걸로 인해서 소비자의 컴플레인이 너무 많았다라는 걸 좀 수치적으로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5인 미만 사업장은 즉시 해고가 가능하다. 그만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퉁명스럽다는 이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다라고 한다면 보통 근로계약서상에 3개월의 수습기간이나 시용기간을 둬요. 근데 그동안 이 근로자분이 계속 3개월 동안 말투가 퉁명스러워서 컴플레인이 계속 늘어났다. 그러면 이제 수습 기간을 종료를 하고 이제 해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해 주셨던 거 지각 있잖아요. 지각. 이 지각 같은 경우는 사장님들이 그냥 지각 그냥 좀 대충 봐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지금 근로자가 자기의 지금 근로 의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분 지각했는지를 다 체크를 하셔서 기록을 남기셔야 돼요. 그걸로 이제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해고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갑자기 지각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마 이럴 수는 없지만 이게 쌓여서 징계도 하고 그 다음에 해고를 할 수는 있는 거죠. 사장님들이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또 싫은 소리 하면 맞아요. 서로 얼굴 붉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직원은 그나마 좀 괜찮아요. 모든 사장님들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게 일자리 구인 광고를 올려요. 그러면 이제 면접자가 10명 정도가 있다고 치면 10명 중에서 10명이 안 와요. 거의 다 안 와. 맞아요. 진짜로 안 와. 10명 약속만 잡아요. 몇 시에 가겠습니다 하고 그 시간에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사람을 구하려고 구인 광고를 올렸는데 7명이 그 응시를 해주셨거든요. 6명이 아무도 안 왔어요. 한 분이 오셨군요. 7번째 그 사람이 안 올 것 같더라고. 나도 안 나갔어요. 안 왔더라고. 이게 신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진짜로. 그럼 이게 지각 말고 만약에 무단결근한 알바생은 어떻게 돼요? 왜냐면 제가 알바했을 때 갑자기 그것도 했어? 그러니까 내가 안 했는데 같이 알바하는 친구 갑자기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그럼 나는 완전 힘들거든. 근데 그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너무 많잖아. 뭐 오늘 그 사연 오늘 같은 경우 저희 자문사 대표님이 하루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지금 계속 무단 결근 중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니까 이걸 해고해야 되냐? 라고 하는데 제가 우선은 그 직원 이 사장님께도 얘기했는데 하루는 면접 보러 온 날 면접 보러 하고 그다음부터 이틀 동안에 계속 안 나오고 있는 거래요. 그럴 때는 이제 이 직원한테 카톡으로 남기셔야 돼요. 지금 무단 결근 중이다. 계속 이렇게 무단 결근을 한다면은 해고가 뭐
불가피하다. 뭐 어. 이렇게 꼭 카톡으로 남기시던가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하셔서 그 다음에 해고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해고하는 것도 참 어렵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사장님들이 조금 마음도 불편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딱히 증거 자료도 없이 그냥 전화로 해요. 그렇죠. 무단결근 했으니까 너 내일부터 안 나올 거니 나오지 마. 맞아요. 이래요. 그런 거 진짜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근로자분이 근로자분이 바로 고용노동부에 갑니다. 부당해고로. 대박이다. 이거 부당해고다. 야, 나 이거 무단결근 아니었다. 무단결근이 아니었다고요? 아니면 무단결근 아니고 이거 연차 그냥 좀 빨리 쓴 거다. 연차 빨리 쓴 거. 어제 왔는데 연차를 이거 썼다고? 연차 병가다, 병가. 이런 것들이. 아팠다. 어제 왔는데? 그리고 나는 조금 뭐 결근한다고 사장한테 얘기했다. 뭐 이렇게 조금 주장을 하시기도 하고. 야. 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루 무단결근을 했다고 해고를 하는 거는 부당해고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루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일수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근로계약서 상의 해고 사유도 좀 봐야 되고 하루 무단결근을 했다고 바로 해고하는 거는 좀 양적에 문제가 있다. 솔직히 이게 그 나와 있는 규정 자체가 네. 모든 게 다 동일하진 않네. 그렇죠. 그쵸. 다 케이스마다. 이런 걸 다 케바케네요 진짜. 그렇죠. 진짜 신기하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문자를 미리 알려주고 그 다음에 통보를 했을 때는 오케이인데 그냥 갑작스럽게 동희야 수고했다 오늘 내일 나오지 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와. 이런 모든 증거 자료를 오늘 무단결근 하셨네요. 근로자 누구니? 오케이. 누적일. 누적일. 진짜 화를 안 내려고 합니다. 저 지금 누적 이틀 이제 됐습니다. 이틀 됐습니다. 3일째 지금 근로. 이거 진짜 네. 그 저도 장사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와. 이거 모르는 사장님 거의 90% 맞아요. 넘어요. 진짜 많으실 몰라요. 것 같아. 맞아요. 내가 왜? 하고 한 2주일 있다가 고용노동부입니다. 무단 해고하셨다고. 누가요? 제가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진짜. 맞아요. 그 근로자가 안 나온 건데 제가 무슨 해고예요라고 이런단 출석하세요. 말이에요. 그쵸.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주셔야 돼요. 아. 나는 너를 자를 의도가 전혀 없다. 빨리 당장이라도 출근을 해라. 그렇게. 그렇죠. 음. 이런 거를 딱 증거 자료를 남겨서 이거를 좀 가장 강화를 중요한 하셔. 거. 제가 노동부 가봤다고 얘기했죠. 네. 그 얘기를 할 때 아무리 화가 나도 톡에 욕 쓰지 마세요. 맞아요. 야야야 뭐 쓰지 마세요. 컴다운, 컴다운. 네, 필요한 말만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야. 오늘 일단 뭐 그 알바생 해고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것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5인 이상, 5인 미만. 네,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즉시 해고 가능하다. 5인 이상은 안 된다.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5인 이상, 네. 5인 미만 그리고 그렇죠. 근무 일자도. 네. 어렵고 실천하기는 더 힘듭니다. 네. 오늘 사례 일단 결론을 설명해 드리면 알바생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기에 네. 해고 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가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거거든. 근데 but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 근무 일자를 잘 보셔야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주면 좋겠어요. 네, 나오지 마. 일단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CB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늘 그렇듯이 궁금한 점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을 보고 꼭 그 사연 만들어서 방송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일하시는 사장님들 대박 나세요.